안녕하세요. 365 바로경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행정구역은 용산인데요. 마포역에서 가까운 산천동입니다. 용산구 산천동이군요. 리버힐 삼성 아파트인데, 여기 강가 쪽은 가까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뭐 강변북로 바로 옆쪽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리버힐 삼성 아파트거든요. 110동 1204호입니다. 한강 조망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현장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행정구역은 용산구지만요. 지금 요 주황색 선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래쪽은 용산구, 이쪽은 마포구예요. 근데 오히려 지하철역은 5호선 마포역을 이용하기가 사실은 좀 더 가까운 행정구역상은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에 있는 리버힐 삼성 아파트입니다. 리버힐 삼성 아파트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기 용산구는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되는 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 허가구역 내에 여기서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4개의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일반 중개 매매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되고요. 자금 출처 계획도 다 제출해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주택이 있으면 매각을 해야지만 중과세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이 4가지의 의무사항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이 2023년 사건이잖아요. 이 물건, 그건 정보제가 좀 잘못됐어요. 평형은 43평이고 토지건물 일괄 매각에 경매되었는데 이게 2024년 1월 23일 날 한번 낙찰이 됐었습니다. 13억으로 낙찰이 됐었어요. 됐는데 대검 민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번 차수의 입찰 보증금은 10%예요. 10%. 재경매건이 아니거든요. 재경매건은 보증금 미납에서 재경매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 20%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24년 작년 1월 달에 낙찰이 되었다가 그러고 난 뒤에 그건 1년 한 2개월이 더 지나고 난 뒤에 입찰 기일이 잡혔어요. 한 1년 이상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미납에 있었어야 문제뿐만 아니고 이렇게 늦게까지 왜 이렇게 진행이 늦었을까 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문건 송달내역을 보니까요. 문건 송달내역을 보니까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1월 23일 날 매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1월 23일 날 매각되고 난 이후에 채무자금 소유주가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넣었어요. 절차를 정지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법원 보관금 계좌 입금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나 입찰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냥 한 1년 이상을 지체되고 있다가 다시 채권자가 경매 속행을 넣어가지고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경매건 아닙니다. 입찰 보증금 10%나 준비하면 되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볼 때는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 넣은 게 이분이 그냥 회생이나 그런 부분을 하면 회생을 하려고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이거는 막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이때 당시에 채무에 대한 이자, 그죠? 건재당에 의한 경매 청구권자의 이자 부분이라도 완납을 하고 일단 경매 절차를 정지시켰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2가지 경우로 그냥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는 부분이고, 어떠하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나온 겁니다. 다시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미납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된 겁니다. 미납 아닙니다. 보관금 환수 받아갔어요. 이 물건이 이제 경매 진행하는데 2001년도 사용성이 떨어졌으니까 14년 차 되나요? 예, 24년 차 되는 아파트죠. 20층 중에 12층이고요. 대지권 평가 금액이 높네요. 자, 그러면 임차인 대항력 관계, 임차인이 없습니다. 전부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야죠. 채무자금 아까 소유자가 보관금 환급 신청을 했으니까, 그죠? 임차인 없고 혈액 소멸되지 않아야 하는 거 없습니다. 그죠?
해당 내용 없다는 거 확인되죠.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채권 금액도 16억이 넘으니까 뭐 취하될 염려는 없다. 정지 신청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부분이 채권자의 요구를 만족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다시 경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번 유찰된 그 최저 가격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게 관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으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낙찰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최종 낙찰 빼고 잔금 납부하고 내가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에 맹도 끝내는 시점에 해야 되겠죠. 내가 뭐 완전하게 일세를 넘겨받고 맹도 끝나는 시점까지에 추가적인 관리비 미납금이 얼마 정도 있어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서 응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43평입니다, 여러분. 이거 33평 아니에요. 43평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위치하고 실거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뭐 제가 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 경계를 두고 구는 용산구에 들어간다. 요 한 끗 차이로. 근데 지하철역은 마포역이 더 가깝습니다. 가깝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한강 조망은 현장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이 물건 단지 사진하고 조금 보고 실거래 시세로 바로 가서 해볼게요. 권리 분석은 소유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번 경매 진행되고 난 뒤에 1년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지나 취하될 염려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게 동층이 조금 여기도 언덕에 조금 단지가 조금 언덕에 단지이기 때문에 동 라인이 좋으면 사람 한강 조망도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현장을 가서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1204호입니다) 1204호 110동 1204호 4호 라인 다 끝자락으로 해서 요 중앙으로 틈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4호 라인에서 잘하면 이게 한강 조망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앞쪽에 이렇게 큰 아파트들이 없을 것 같은데 3베이에 욕실 4개 구조. 옛날 2001년도에 준공 떨어진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전형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확장 유무라든지 옵션 유무는 경매 물건이라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그 입찰가 정하고 하셔야 돼요. 자, 110동 1204호 요 4호 라인이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전망이 있을 듯 하기도 합니다. 이 한강 조망이 있고 없고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일 면적 저층이 16억, 중간층이 17억, 20층 탑층인데요. 탑층이 18억. 그러니까 17억 전후를 하고 있습니다. 20층이 이것도 16억 5천. 이것도 실거주도 가능한 물건이네요. 지금 호가입니다. 16억 5천 전후 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억 전후 호가를 하고 있어요. 실거래를 보겠습니다. 145.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죠. 확실히 최근에 거래된 건 없어요. 최근에 거래된 건 없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건 없고 최근에 2024년 10월달 거래된 게 16억이 최고 가격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들은 실거래 가격보다 약 한 5천에서 1억 이상이 비싼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최고가에 갔을 때 18억을 넘었었네요. 그랬다가 13억대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14억이 무너졌었어요. 14억이 무너졌다가 다시 한 2억 정도 오르면서 한 50% 정도를 회복을 한 걸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경매, 우리 지금 경매 나와 있는 이 물건에 있어서의
최저 가격은 아주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보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경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행위에서 자유롭거든요. 자유롭고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거는 16억 5천 이상이고 작년에 거래됐던 실거래가가 16억, 그 이전에 거래되었던 게 14억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물건 낙찰이 제법 감정가에 거의 준하는 가격까지도 올라가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네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대금 미납 회수해 간 겁니다. 보증금 10% 준비하시면 돼요. 입찰일은 4월 22일이니까 그다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대출관계, 요즘 대출관계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대출관계 잘 좀 준비해가지고 응찰을 해야 되고, 입찰하고 명도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경매 사무장입니다. 제가요. 365 바로경매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수임해서 입찰번호 명도까지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 뭐 내용이 좋아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